잠깐 카메라 때문에 미안해 카메라 때문에 16번 갈게요. 얘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가볍게 몸풀기 용으로 하나만 이제 풀고 들어갑시다. 자 16번 뭐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첫 번째 문제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요 정도면 지금 틀린 거 다 커버가 될 텐데 가볍게 한번 가봐요. 일단은 자 fx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러면 그래도 개형 보면서 들어갑니다. 자 f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 자꾸 이제 라인을 잡는 거야. 자, 뭐 이런 식으로 라인 잡고 라인 잡고 그 다음에 0에서 극대값 2를 갖는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0,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자, 가볍게 한번 풀어보자. fx의 절대값이 2가 되는 거를 찾는데 이게 실근이 4개가 나와야 돼. 자, 실근 4개. 저 이렇게 만들어주는 fx를 이제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fx를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fx가 플러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fx가 플러스 2가 되는 거는 지금 요쪽 라인이거든. 요쪽 라인. 그래서 얘는 교점이 지금 2개가 나와. 누가 봐도 여기 교점 2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교점 2개가 나오니까 이 아래쪽에서도 교점이 2개가 나와야 맞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서 라인을 하나를 더 잡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도 교점이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게 맞는 거지. 그럼 뭔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뭐 F'을 생각한 다음에 이제 부정적분으로 올려줘도 되고요. 아니면 비율 관계를 좀 써줘도 괜찮아. 푸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자꾸 이제 비율 관계를 많이 적용을 좀 해야 되니까 연습을 자꾸 한번 해볼게요. 비율 관계 쪽으로.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자꾸 연습을 한번 해보자. 여기 이 한 칸의 길이를 편의상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한 칸의 길이를 K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비율 관계를 좀 써주면은 fx와 요거의 이제 교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무난할 것 같아. f-2는 지금 원점에서 튕기고 3K에서 뚫고 지나가니까는 얘가 이렇게 생길 거야. 원점에서 튕기고 3K에서 뚫어버리지. 그치? 원점에서 튕기고 3K에서 뚫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다른 게 이제 붙어서는 안 되고.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먹여준 다음에 K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정도 쓰면 되지 않아? 요거? 2K일 때. 그래서 여기다가 2K를 이제 넣는 거지. 그럼 2K를 넣으면 자, X에다가 2K를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2K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정리를 좀 해주면은 얘가 1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 말이 되지.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네. 잠깐만. 미안해요. F 여기 플러스구나. 그렇죠? K는 1이네.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fx 이제 결론이 나왔으니까 K 자리에 이제 적당히 1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풀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율 관계를 좀 써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적당히 부정적분으로 풀어도 괜찮아. 부정적분 생각해가지고 이제 올려줘도 되고. 근데 16번은 요 정도쯤 하면은 된 것 같고. 이거 맞은 사람.
대부분 맞았지? 어우, 다 맞았네. 오케이. 자, 어쨌든 이제 요건 이제 몸풀기로 한번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살짝 넘겨보자. 살짝 넘겨서 17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일단은 17번 좀 한번 가볼게요. 요거 맞은 훌륭한 학생이 1, 2, 3? 3명? 반반 정도 되는 건가? 자, 일단은 17번 한번 가봅시다. 아, 반반 정도 되는데, 자,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 그렸어. 그걸 보지 마. 여기서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있었을 텐데 이제 프라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 얘들아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제 f 프라임이 주어져 있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게 감소하는 범위랑 증가하는 범위를 맞춰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프라임의 보호를 좀 봐줘야 되는데 일단은 프라임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일단은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얘가 이제 절편이 이제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게 프라임이 지금 3차 함수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지.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의 절편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안 맞지. 그쵸? 이 그래프가 안 맞죠. 요 조건이랑 안 맞지. 자, 좀만 더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고 마이너스 1을 여기나 이쪽으로 땡겨올 수는 없잖아. 좀 설명 납득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땡겨,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이것도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편을 3개를 갖는 경우는 뭐 이거저거 다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양을 좀 바꿔주는 거야. 어쨌든 여기서는 프라임이 지금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한 번에 완벽하게 안 되고 자꾸 시행착오를 겪는 건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감소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그래프 개형이 뭐 아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안 맞죠? 잠깐만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자꾸 그래프 개형을 보는 거야. 얘도 안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튕겨야 될 거야. 마이너스 1에서. 그래서 얘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볼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양을 자꾸 맞추는 거야.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 절편인 거는 맞잖아. 모양을 자꾸 맞춰주는 거야. 이러면 어때? 괜찮지 않나? 그렇지, 괜찮지. 자꾸 봐봐. 이것도 안 맞잖아. 얘도 안 맞아. 감소라는 조건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얘는 괜찮지 않나?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감소하고. 이제 얘는 괜찮거든요. 그럼 이제 좀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죠. 얘는 0까지는 이제 감소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0을 어디에 두고 싶어? 0을. 요 절편 사이에 끼우고 싶지 않아? 0까지는 감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쯤 두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모양을 자꾸 보는 거지. 그럼 0까지는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부터 무한대에서는 증가를 해야 되지. 그치?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절편에 꼭 3이라는 보장은 없어. 얘가 무조건 3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3부터 무한대에서는 증가를 하니까 3이 이 정도쯤 와도 되잖아. 그럼 이제 조건을 다시 한번 봐봐. 그러면은 0까지는 감소하고 3부터는 증가하고 맞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기까지는 좀 납득이 되니?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끼워 맞추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얘가 튕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전개를 했을 때 반드시 이거를 인수로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면 이거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1에서 튕기니까. 설명이 좀 납득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F'은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얘를 인수로 갖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뭔가가 이렇게 붙겠지. 근데 어쨌든 얘를 인수로 갖는 거 맞거든요. 마이너스 1에서. 요 그래프를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마이너스 1에서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얘가 이제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는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게 A, B 사이의 관계를 하나 잡아낼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를 맞춰줘야 되지 않아? 요거? 요게 근해분리 개념이거든? 근해분리야. 1학년 때 많이 했었던 근해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F'3을 하나 먹이는 거지. 근해분리고 함수값만 따지면 된다. 그래서 F'3을 하나 먹여볼게요. 그러면 X자리에다가 그냥 3을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F'3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와야 되거든. 설명 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넣는 거야. 어차피 4는 그냥 지워버려도 되잖아. 그러면 조금만 더 해보자. 더하기 B 해서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결론이 뭐야? 결론은 이렇게 나오나? 잠깐만. 4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럼 A가 이렇게 나오고 맞죠? B는 아까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만 하면 됩니다. 잠깐만. 여기서부터는 너네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 지금 A랑 B에 이런 관계식이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B자리에다가 이거 하나 넣어버리면은 A에 대한 이차 함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마지막은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데 정리만 한번 쓱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은 정리만 하면 되겠죠. 그래, 더하잖아. 그러면 B자리에 이걸 넣는 거야. 이걸 이제 넣는 거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지금 보면은 A의 제한 범위가 들어가. 이러한 제한 범위가 들어가. 그래서 요거의 최대 최소 정도는 너네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A의 제한 범위가 들어가. 잠깐만. 일단 요게 맞는데 얘들아,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 따져야 된다. 내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뭐를 놓쳤지? 응? 0일 때를 놓쳤잖아. 하나 더 따져야 됩니다. 그러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따져봅시다. 생각보다 따질 게 많은 문제인데 F' 제로. F' 제로면 얘가 그냥 B로 나오나? F' 제로면 그러니까 B니까 얘가 이제 A 빼기 1이잖아. 근데 F' 제로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따져주면은 A의 범위가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A가. 그래서 이러한 제한 범위에서 요거의 최대 최소를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따질 게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한 다 이런 식으로 푼 거 맞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갔었어? 비슷하게. 그치? 그러니까 이 제한 범위에서 요거 풀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자, 아무튼 요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쭉 연결해서 18번 쭉쭉 이어서 갑시다. 자, 알아서 정리하시고 18, 19 계속 순서대로 간다. 자, 18번. 요거 다 풀고 또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모의고사 교재 좀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일단은 18번이요. 원점을 출발한다고 하니까 일단 조건을 하나씩 한번 써보자. 10초일 때 12에서 정지. 조건을 하나씩 볼게요. 요 범위에서
요렇게 되는 t가 요거만 나오면 돼. t 이퀄 4에서 나오면 돼. 그럼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순간적으로 이제 멈춘다는 얘기인데 거기 이제 조건을 좀 자꾸 보면은 요런 조건이 나와. 그러니까 요거랑 요 조건이 같아요. 일단은 조건을 좀 하나씩 한번 써보자. (4초에서의) 위치.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얘기지. 자, 요런 걸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얘가 4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4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꿀 거.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운동 방향을 안 바꾸잖아? 그러면 요 조건이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동거리랑 위치 변화량이 똑같아야 되거든? 예, 만약에 앞으로만 간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위치 변화량이랑 이동거리가 서로 다르잖아. 앞에 이제 세배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위치 변화량이랑 이동거리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중간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얘랑 같아야지. 앞에 세배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고민이 되는 건 이제 4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확실한데 그럼 얘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얘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갈 수가 있고 그럼 이게 속도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갈 수가 있다. 이건 모른다고. 확실한 건 앞뒤의 방향이 달라지는 게 4초라는 건 확실하죠. 왜냐면 앞뒤 방향이 달라지려면 속도가 0이 돼야 되는데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4초일 때 방향을 바꾼다는 건 맞고. 그럼 이제 조건을 한번 끼워 맞춰 볼게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보자.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내가 지금 4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 VT가 이렇게 될 거고 4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꿔. 그쵸? 그러면 이 넓이에 대한 조건이 있잖아. 그럼 잘 모르니까는 여기가 지금 10초지, 그치?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 넓이를 항상 A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10초가 지났을 때 위치 변화량이 이제 12가 나오거든. 10초가 지났을 때. 그래서 이제 조건을 하나 먹여보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잖아. 그럼 앞으로 가고 뒤로 갔을 때 앞으로 12칸을 가야 돼. 이건 맞죠? 그쵸? 앞으로 가고 뒤로 갔을 때 앞으로 12칸. 근데 이제 이 조건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위치 변화량에다가 이제 세배를 치는 거니까 쟤는 사실 36 아닌가? 맞죠? 따져봐봐. A 빼기 B가 12니까 세배니까 36이 나오고 절대값을 친다는 얘기는 이동거리를 본다는 얘기라서 얘는 그냥 A 더하기 B가 나오거든. 맞지? 그럼 요거를 한번 엮어봅시다. 그러면 두 개를 이제 엮어보면은 A가 24가 나오고 자 천천히 한번 따져볼게. B는 12가 나와. 아직 모릅니다. 일단은 계산상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다른 조건은 다 괜찮거든. 근데 이 조건이 말이 안 돼. 얘가 말이 안 돼. 여기서 깨져.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생각해봐. 얘가 지금 앞으로 더 따져볼게. 앞으로 24칸을 갔어. 그 다음에 뒤로 12칸을 간다는 얘기거든. 결론이. 근데 보면은 0부터 6까지 위치 변화량이 0이잖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야 생각해봐. 앞으로 24칸을 갔어. 뒤로 12칸밖에 안 가. 근데 어떻게 위치 변화량이 0이 나오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6초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쯤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24칸을 앞으로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지만 12칸을 뒤로 가는 건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안 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체크를 해보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럼 이제 얘를 거꾸로 뒤집어 보자. 자, 조금만 더 해보자. 얘를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면은 얘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면 이때가 10초고 이때가 4초고요. 그럼 얘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자. 그럼 예를 들어서 10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이 12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랑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뒤로 갔다가 그러니까 끼워 맞추는 거야. 앞으로 이만큼 가지.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2칸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거에 이제 3배가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끼워 맞춰보면 36을 갈 거야. 36을 가고 절대값을 치면은 이동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이걸 또 엮어봐. 그럼 이번에는 B가 24로 나오지 않아? 그럼 A는 12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설명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시 보면 얘는 12가 되고 얘는 23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말이 되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것도 말이 되는 게 0초부터 6초까지 위치 변화량이잖아. 근데 얘는 지금 뒤로 12만큼 가니까 여기서 적당히 끊어주면은 이쪽 넓이를 충분히 12로 맞춰줄 수 있지. 그치? 여기 전체 넓이가 24니까 어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할만하지 않아? 그러면 x4라는 거는 4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0초부터 4초까지는 뒤로 이만큼 가는 거지. 그치? 그럼 뒤로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어때? 혹시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주고 요 정도 설명해줬으면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혹시 뭐 헷갈리는 부분 있어? 방금 설명해서? 있으면 얘기해야 돼. 반응들을 보아하니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9번이요. 자, 19번 한번 가볼게요. 19번이요. 자,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어땠니? 19번. 괜찮았어요. 맞은 사람. 많이 맞았네? 3명밖에 안 됐어. 대부분 한 8명 중에서 대부분 한 반만 정도 된다, 보면. 그 다음 같이 가봅시다. 자, 한번 해보면은 이제 72x 더하기 k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72x를 넘기는 게 조금 좋아 보이죠? 그렇죠? 넘겨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72x를 넘기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3도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치? 이렇게 써도 괜찮지? 그쵸?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여기 숫자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 8의 배수잖아. 차라리 8로 나눠주는 게 나을지 않을까. 8로 나눕시다, 일단은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 급할 거 없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8로 나눠주면, 자, 이렇게 써도 괜찮지. 그치? 여기까지 깔끔하게. 그 다음에 아무래도 편의상 요거를 이제 함수로 잡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는 이제 gx 정도라고 잡고 그 다음에 이제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gx를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제 보면 알겠지만 gx는 이제 우함수입니다. 비함수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극대곡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편하게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그려야 돼? gx는 그러면 자, 요 정도쯤? 뭐 어차피 이런 거는 많이 그려봤으니까 졸지 말고 잘 따라와. gx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이제 극대극소가 풀마 2에서 나오지 않아? 지금 상황에서 그치?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정확한 값까지 한번 구해보면은 여기가 2,16이 나오고 원점 대칭이라서 마이너스 16이 나오고 그럼 이제 수평선을 하나 잡아줄 건데 얘가 이제 수평선 이렇게 하나 잡아줘야 돼.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지금 요 조건에 있어. 요거 mn의 대소관계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러면은 아무래도 m쪽이 그러니까 m쪽이 어디냐면은 음수 쪽이 이제 m이고요. 양수 쪽이 이제 n이잖아. 그래서 이쪽에 만나는 이제 교점의 개수가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 설명은 좀 괜찮아 지금? x의 범위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아무래도 왼쪽에서 더 많이 만나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음수 쪽에서 만나는 개수랑 양수 쪽에서 만나는 개수를 비교해 봤을 때 음수 쪽에서 더 많이 만나야 된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올려주면은 왼쪽에서는 두 번 만나고 오른쪽에서는 한 번 만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왼쪽에서 더 많이 만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 수평선의 정체는 당연히 8분의 k 빼기 3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베이크가 하나 들어가거든?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요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까딱하면 요거 하나 차이로 틀린단 말이에요.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원점까지는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수평선이 x축으로 달라붙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x축이 되잖아. 그러면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고 여기 x축에 달라붙어도 얘는 한 개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x축에 달라붙을 수 있다라는 게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설명 괜찮니? 그러니까 x축이 된다 해도 두 개가 되잖아. 요거를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요. 요거 등호관계 요거.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제가 x축이 돼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16은 또 안 되지. 16이 되면은 지금 1대1이잖아. 16은 안 돼요. 근데 이게 답입니다. 자, 마지막에 등호를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많이 어렵죠. 20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많이 어려운데. 그냥 20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보자. 20번. 여기서부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고 들어갑시다. 자, 20번 문제 좀 읽어봐요. 이게 예전에 효준이가 이제 풀어준 방법이 있고 완전히 계산력으로 이제 주파를 하면은 그때 효준이가 풀었던 것처럼 완전히 이제 계산력으로 이제 끝까지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짝 아이디어를 좀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이디어를 쓰는 게 좀 더 쉬운 것 같기는 하거든. 내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계산력으로 주파를 할 수도 있기는 해요. 둘 다 설명을 해주는 게 낫겠지. 일단은 저기 문제 좀 잠깐만 좀 읽어보자. 많이 어렵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봅시다. 20번.
생각보다 많이 맞았네. 풀어서 맞은 거. 생각보다 많이 맞았다. 난 이거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맞았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일단 넓이랑 이런 거 세팅하면은 저렇게 되고. 자, 일단은 GX 쪽으로 한번 공략을 좀 해볼게. 자, 천천히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드는 생각은 GX를 한번 추론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GX라는 게 이거를 접근을 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GX는 당연히 3차함수가 되겠지? 아무래도. 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GX는 지금 이제 3차함수 쪽이 나왔고, 요건 납득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GX를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요 넓이 관계는 좀 괜찮아? 여기가 이제 8이라고 나와 있고, 절반으로 툭 자르니까 4, 4,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해보면은, GX에서 관계식을 몇 개 이제 끌어낼 수가 있는데,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G를, 바로 이제 미분을 할 수도 있어. 미분하면 요거 fx 나오죠? 그쵸? 그러면, fx가 알파랑 베타에서 이제 둘 다 0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런 것도 따질 수 있잖아. g 알파랑 그러니까 0이 나왔고, 자, 천천히 한번 다 따져볼게. g 베타는 알파랑 베타에서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0부터 베타까지 접근 치면 0이 나와야 되거든. 맞지? 넓이가 이제 상쇄가 되니까. 그래서 G 베타는 0부터 베타까지 접근을 치는 거라서 얘도 0이 나와. 맞죠? 그리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G0도 0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계식 몇 개 만들어 본 거야. 맞지? 그러니까 G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둘 다 0 나오고, 요거 둘 다 0 나오고. 자, GX를 이제 추론을 한번 해볼 건데, 자, 계속 한번 가보자. 일단은 G 베타가 0이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베타도 0이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한번 추론을 해볼게요. 자, 좀만 더. G 베타랑 G 프라임 베타가 0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드는 생각이, GX가 이거를 인수로 가져야 되지 않아? 설명 괜찮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G 프라임 베타도 0이고 G 베타도 0이잖아. 그래서 요걸 이제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0은 또 0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G0은 0이니까 GX는 X를 뭔가 인수로 가져야지, 그렇지? 거의 끝났습니다. 다시 설명 괜찮니? G 프라임 베타랑 G 베타가 0이고 G0은 0이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요거를 종합을 한번 해보면 얘는 3분의 1 AX에 요렇게 나와야지. 맞죠? 요렇게 나와야 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볼게.
G 프라임 베타, G 베타 0이고 G형은 0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는데 요 조건이 있잖아. G 프라임 알파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건들을 계속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것저것 넣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A랑 베타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닐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두 분의 합이니까 4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A랑 베타만 구하면 되는데 자 조금 더 해보자. G 프라임 알파도 0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따져보자. 자 얘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그냥 공미분 해가지고 저거 적용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알파랑 베타랑 다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 빼기 베타로 이제 나눠줄 수 있고요. 그럼 3분의 1도 다 그냥 없애버리자고. A도 없애버리고. 그럼 이제 남는 거는 알파 빼기 베타랑 2알파 남지 않나? 여기서 나누니까는 끝났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정리를 좀만 더 해보자. 그럼 어쨌든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베타가 3알파. 알파랑 베타 사이의 관계가 나옵니다. 근데 자 끝났잖아.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4가 나와야 되는데 베타가 3알파라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3알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알파는 1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알파는 1이고 베타는 3이고. 그치? 알파 베타 나왔어. 끝난 거 같은데? 그러면 gx를 이제 한번 다시 써보면은 3분의 a에다가 방금 이제 베타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줄 수 있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안 쓴 조건이 그쵸? 0부터 1까지 조건 치면 8 그거 써도 되고 아니면 0부터 2까지 조건 쳐서 4가 맞춰도 되고. 그치? 그런 거 좀 생각해주면 되겠다. 자 마무리 지어봅시다. 그러면 G1은 0부터 1까지 조건 치는 거니까 반드시 8이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조건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A는 6인가? 네. 끝났지? 그럼 A가 6이니까 어우 길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올 거야. GX. 그럼 GX가 나왔으니까 이제 끝났잖아. 그럼 후회 과정이 좀 길긴 한데 이런 거랑은 좀 생각을 해봐. 조건을 이제 끌어내는 거지. 자, G를 미분하면 이제 F가 나오고. 그치? 그러면 이제 알파랑 베타에서 둘 다 0이 나오잖아. 뭐 이 정도쯤? 이런 거는 금방 이제 눈에 들어오고. 요거 두 개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고. 원점 지나가니까 GX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근데 요거 아직 안 썼으니까 G 프라임 알파가 0이잖아.
이런 거 안 썼으니까 적용하면은 알파 베타 사이에 관계식 잡을 수 있고 그럼 gx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럼 마지막으로 넓이 한 번만 더 써주면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1까지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0부터 2까지 접근해도 괜찮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gx를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일단은 이 정도쯤 하면은 되는 것 같고 혹시 설명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방금 내용에서 있으면 얘기 한번 다시 해주시고 없다고 하면 이제 진짜로 어려운 두 문제를 한번 풀어봐보자. 여기는 이제 많이 어려웠는데 자 이제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21번이요 혹시 푼 사람이 있냐? 21 풀었어? 네. 대단하다. 오케이 혹시 또 있니? 성찬이 말고 문제 좀 한번 읽어봅시다. 한 1분만 있다가 들어갈게요. 야 문제 읽어봐 다시. 읽으면서 고민 좀 해봐. 자 문제 좀 읽어봐. 오늘의 이제 메인 문제. 자. 이걸 보여줘. 딴 거로 해. 자, 갑시다. 일단 이제 조건이 많은데 이제 하나씩 한번 껴 맞춰보자. F는 이렇게 생긴 자차함수니까 일단은 W 모양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겠죠? 그렇죠? W 모양으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 요거 절대값 그래프 요게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미분이 안 된대. 미분이 안 된대. 무슨 뜻일 것 같아? 미분이 안 된다는 게 0이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왜 0이 되냐면은 저기가 뚫린다는 얘기야. 뚫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이제 가정을 좀 한번 해볼게요. 야,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야 만약에 F가 이렇게 있어. 자 예를 들어서 F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를 뺀다고 해서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 나올까? 한번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W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A에 대한 양수 조건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를 빼서 미분이 안 될 수가 있을까? 항상 미분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그러니까 왜 미분이 되냐면, 만약에 이제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직선을 이렇게 빼잖아. 그럼 어차피 F가 지금 더 크거든. 그러니까 F가 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고 치자고. F가 더 크니까 얘는 양수가 되거든. 그러면은 이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절대값 들어가는데 F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그냥 벗겨져. 잠깐 생각해봐. 절대값 이렇게 벗겨지지. 그치? 그럼 요거는 당연히 미분이 되지. 다함함수인데. 얘는 4차 다함함수니까 무조건 미분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쪽이 더 만약에 이제 위로 떠버리잖아. 그러면은 미분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래서 미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얘가 여기를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미분이 안 되는 거잖아. 미분이 안 되니까는 요 곡선이 직선한테 뚫린다는 얘기야. 그것도 4번씩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왜 뚫리는지는 좀 납득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뚫리면은 미분이 될 거라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곡선을 한번 그리고 들어가 볼게. 자, F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아직 뭐 잘 모르겠지만 직선이 아마 이렇게 들어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지. 아무래도. 근데 이제 기울기가 양수라고 하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또 커지게 뭐 이런 느낌의 이제 직선이 아마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알파 1, 2, 3, 4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혹시 졸린가? 너무 지금 안 봐 벌써? 1시간도 안 했어 아직. 벌써 출하면 어떻게 해? 1, 2, 3, 4.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자꾸 더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요거 그림까지는 좀 납득이 돼요. 이렇게 됐던 요런 조건도 있긴 한데 요 조건을 지금 바로 쓰는 게 조금 어려워. 그래서 요거보다는 밑에 있는 걸 좀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어쨌든 이제 fx랑 직선이 이렇게 내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얘가 그냥 사실 이렇게 나오죠. 맞아? 요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 잠깐만요. 좀 더 비교하기 쉽게 한번 써볼게. 자, 얘가 이렇게 나오고 세로로 한번 써보자. 잘 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천천히 봐봐.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얘는 자, 이렇게 나온다. 어때? 이건 맞죠? 왜냐면 직선이랑 곡선이 만나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기울기에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누가 봐도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납득이 되냐? 기울기에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지. 그치? 자, 천천히 봐봐. 야, 맨 마지막 조건 한번 볼래? 이거 해석돼. 네. 내가 혼자서 설명을 다 해봤자 너네한테 도움이 안 돼. 같이 생각을 해야지. 같이 생각하자고. 야, 그러면은 이거 집합이 원소가 4개가 있잖아. 근데 얘가 3, 9에 절대값 쳐서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해? 요거 다음에 틀려도 괜찮아. 그치. 순서대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 왜냐면 얘가 지금 대소관계가 분명하니까 여기다 얼마를 주냐면 마이너스 9를 주는 거야. 이건 좀 납득이 돼. 진이는 좀 어떤데? 설명이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기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잖아. 여기가 3이랑 9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러니까 요 설명이 납득이 되냐? 그럼 여기가 3이다. 성천이 이렇게 생각한 거?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가 9가 되는 거. 그럼 이제 성찬이가 눈치가 빠른데 얘가 등차 수열이 된다. 그치? 그러면 자꾸 더 생각해 볼게. 얘가 등차 수열이 돼. 등차 수열.
여기가 이제 등차 수열이 되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간격이 지금 다 똑같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이 되잖아. 그럼 직선상에서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게 여기 지금 간격이 다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y좌표도 등차 수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좌표도 등차 수열이 된다. 어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잖아.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그냥 간격이 다 같아. x좌표도 간격이 같고 y좌표도 간격이 같고 여기 보면 60 계속 커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보자.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치? 다 됐어?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 계속 한번 따져보자. 일단 요 조건은 지금 쓴 거죠 마지막에. 그 다음에 요 조건도 방금 쓴 거죠. 두 번, 첫 번째 조건. 그치? 요거 쓴 거고. 아직 안 쓴 게 요거 아니야? 요거 아직 안 썼지. 요거. 그치? 그러면 저 조건을 한번 따져보죠. 얘들아, 저게 미분이 가능하대. 얘가 미분이 가능하대. 그럼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게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게 뚫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얘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면 자 자꾸 더 한번 생각해볼게. F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 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8x 빼기 3이잖아. 그래서 자꾸 생각해봐.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요. 직선이 만약에 8x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직선이. 그러면 얘는 여기가 지금 뚫려버리잖아. 그러니까 뚫리면은 미분이 안 돼. 무슨 말인지 납득이 돼? 아니, 저렇게 뚫리면은 절대값을 붙였을 때 미분이 안 된다고. 근데 여기 보면은 미분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뚫리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뚫리면은 미분이 안 돼. 뚫리면은 이런 점에서 뾰족하게 될 거 아니야? 뚫리면 안 된다고. 네. 뚫리면 미분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조건을 보면은 미분이 된다라고 하니까 뚫리지는 않아. 근데 요 조건을 한번 자세히 봐봐. 얘는 뭐로 보여? 이거 보였지 마. 네. 이게 뭐로 보이니? 저 절대값인 게 0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접한다는 얘기야. 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면은 f 알파 2가 여기 직선에다가 알파 2 넣은 거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를 지금 해석을 조금 해줄게. 그러니까 얘랑 그러니까 요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요 f랑 요 주황색 직선이 알파 2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써볼게요. 여기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만나야 돼. 만나야 되는데 뚫리면 안 돼. 그러면은 만나기는 만나는데 뚫리면 안 되잖아. 그걸 접한다는 얘기야. 어때? 납득이 돼?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지금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나거든. 만나는데 뚫리진 않지. 그치? 그래서 얘가 아마 그러니까 요 그림이랑은 좀 다를 텐데. 그러니까 요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런 거. 그래서 요 직선이 8x-3인데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접하는 거.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f 알파 2랑 자 좀만 더 해보자. 그러니까 요거랑 지금 서로 같잖아. 같은데 사실 f 알파 2는 마상으로 나와 있지. 이거 설명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서 얘가 잠시만요. 야 어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요거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근데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지금 확정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알파 2가 0.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서서히 단계적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알파 2가 0이라는 게 지금 확정이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f 알파 2는 마이너스 3이잖아. 여기도 마이너스 3이,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라면서. 그리고 하나를 더 할 수 있다. 야 여기 접하잖아. 우리가 많이 했던 건데 접하니까 프라임을 먹일 수가 있지. 접하니까.
괜찮니? 접하니까. 그럼 접하니까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8이 나와. 근데 물론 이제 알파2가 0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F 프라임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먹이고 들어가는 거야. F 프라임 제로.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자, 좀만 더. 얘들아, 그러면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0이잖아. 그치? 알파2가 0이지. 근데 방금 말했지만 얘가 등차 수열이 되거든. 등간격으로. 그럼 우리가 계속 뭐 알파1, 알파3 이렇게 쓰는 게 좀 불편하지 않아? 계속 이렇게 쓰는 게 좀 첨자가 많아서 조금 불편하잖아. 그래서 여기 갭을 그냥 K라고 해버릴게. 이게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알파2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야. 여기 이제 원점이니까 얘가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를 그냥 K라고 한번 써볼게요. 근데 지금 등간격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 2K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K라고 해도 괜찮지. 그치? 그러면 이제 조금 헷갈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보자.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자,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시 해보자. 그러니까 F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이 하나 들어가. 이렇게 직선이 하나 들어가고 자, 다시 생각해볼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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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점 4개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야. K, 0. 미안해. 0,3이죠. 오케이, 땡큐. 요건 좀 납득이 됐어. 그럼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K, 3이 되고 이 K, 9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자, 천천히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거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기울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K분의 6이 나옵니다. 이건 인정하죠. 네. X좌표가 그러니까 K분의 6 맞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최종 목표가 힘을 내보자고. 최종 목표가 지금 fx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fx를 지금 짚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이제 f를 구하는 거니까. 자, 좀만 더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지금 f랑 얘랑 지금 뚫고 지나가는데 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 자, 좀만 더 해봅시다. fx에서 좀만 더 힘을 내보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빼줄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4개를 근으로 가져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이제 뭐 알파 1, 2 이런 거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그러면은 이제 문자를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지금 A, B, K. 그러니까 A, B, K 구하면 게임은 끝이죠. A는 이미 결정이 돼 있고요. B도 B도? B는 어떻게?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 그러네. 자, 지금 이제 자꾸 다 한번 해보자. 지금 성찬이 말대로 이 점이 이제 0,3이잖아. 그래서 사실 B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럼 이제 조금 헷갈리니까 정리를 이게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좀만 더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여기도 전개를 조금 해서 정리해도 됩니다. 나중에 우리 어디 갔어? 요것도 따져줘야 되거든. F'Z. 요것 때문에 여기를 조금 정리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자, 조금만 더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거의 끝났습니다. AX 더하기 B인데 그게 사실 이거잖아. 문자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끝났지. 마지막 조건. 요거만 써주면 되겠다. F'Z.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요거만 지금 맞춰주면 되거든. 요거만. 그러면 잠시만요. 이제 결과가 어디 갔어? K가 1. 맞아. K가 1로 나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 제로가 이제 8이잖아. 요거 너네가 미분을 해서 이제 맞춰주면은 K가 1로 나오고 A가 6으로 나오더라. 해보니까. 그치? 근데 사실 뭐 K만 나왔으면 지금 끝난 거 아닌가? 어쨌든 K가 1로 나오니까 K가 1이니까
요게 이제 완전히 킬러였는데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더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등차 수열이에요. 여기 등간격을 이렇게 잡는다는 거. 어떤 거 같아?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줘봐. 나중에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해. 지금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보면 또 헷갈리고. A가 양수니까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건 다 납득이 되지. A가 양수. 애시당초에 여기가 뚫리게 하는 건 이해가 돼? 이게 왜 뚫려야 되는지는 알겠니? 처음에 그거 먼저 설명했지? 이게 만약에 위로 붕 떠버리면은 미분이 된다고. 여기가 뚫려야지만 미분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야. 이게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넣어주면은 여기 Y좌표가 등간격이니까 X좌표도 등간격이 된다. 예전에 등차수열 수업했을 때 등차수열을 보는 관점이 이제 되게 많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그 등차수열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이 직선상에서 이제 등차수열 잡는 것도 얘기했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직선이 나오면은 등차수열이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등간격이 되면서 등차수열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건 납득이 돼. 여기 접한다는 거. 만나면서 접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어렵긴 하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면 괜찮습니다. 일단은 뭐 질문 없어? 넘어간다 그러면? 오케이 넘어가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얘들아 이렇게 하자. 마지막 문제는 되게 까탈스러워가지고 지금 잠깐 쉴게요. 잠깐 쉬고 쉬는 동안에 내가 세팅을 좀 한번 해볼게. 오케이?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하자. 25번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오케이. 잠깐 쉬고요. 쉬는 동안에 내가 한번 좀 만들어보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마지막 문제. 근데 21번 같은 거 참수로 보는 게 좀 편하지 않아요? 그뺀 절대값 안에 있는 걸 크게 함수로 보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말로만 들어서 모르겠어. 얘 자체를 큰 함수로 보고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럼 어떻게 돼? 이거 할 수도 있고 귀찮으니까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굳이 접하는 거 생각 안 해도 이렇게 크게 보면 편하지 않나 해서. 그런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자꾸 비교해봐. 그렇게도 한번 해보고. 방금 설명 자체는 근데 다 납득이 되죠. 네. 그렇지. 마지막 문제. 어차피 다 5번이에요. 5번 맞아요? 오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 쉬워. 마지막 문제. 일로 와봐. 너 왜 그래? 야, 뭐씨 젊은 나이에 어디가 아파? 어? 뭐 하는 거야? 그래. 손이 이래가지고 그냥 조금만 줘. 근데 너무 불안해. 그럴 거말 좋을게요.
그래도 너가 그리는 거지. 아 미친놈이 휴전 중에 팔로 하고 싶어 비지랄해 나한테. 너무 팔하자고 비지랄했어. 팔 받아줘야지. 받아줬어. 받아주는 거 진짜. 너가 아직 마음에 안 들어. 야 끝나고 운동 열심히 해서 다시 쏘면. 끝나고가 아니라 지금 그래가지고. 운동랑 한길인데 지랄. 내가 의지 없다. 여기 남자 없지. 나가다길래. 걔랑 안 맞아. 뽀뽀하자 걔들. 아니 돌아야 돼. 뭘? 아 뭐. 이 너무 애견남. 수험해서 대학 아니. 너무 아프다. 많이 체크 거 먹고 체크. 불 빼놓고 저희 불닭 소스 추가해가지고. 맥주. 끝이에요.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아, 너 진짜 아닌 것 같아. 진짜.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죠. 근데 너무 괴람해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HT를 안 하는 게 그걸 보면 안 돼요? 넓이로 보면 안 돼요? 정석 뿌리니까 넓이도 되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변곡이 나오는 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왼쪽에서 변곡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 반대쪽. 아, 오른쪽에서 변곡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은데 근데 이게 너무 좀 그래서 아니 여기 그냥 그래프만 그리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사실 뭐 꼼꼼하게 다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좀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 너무 과하다. 아니, 시험지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풀어주려고는 하는 건데 너무 과해 문제가. 이런 걸 다 했어. 저기 잠깐만 다 들어왔지? 다 있지, 그치? 얘들아 요거는 문제가 너무 과해가지고 솔직히 요 정도 문제는 안 풀어줘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기왕 쓴 게 아까우니까는 설명만 한번 쓱 해주고요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요거 뭐 한 5분이면 되니까 쓴 게 아깝잖아? 요거 설명만 한번 쓱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교재에서 전에 미분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종합해서 교재 마무리 좀 짓는 걸로 하자. 그래서 오늘 일단 그렇게 하고 금요일에는 또 시험지 다른 거 풀고 보니까 이제 총괄 시험이 생각보다 꽤 어려웠거든.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이제 막 킬러 문제들도 좀 많고 있고 하다 보니까 금요일은 일반 시험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총괄 시험지 해설 싹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볼게요. 요거는 근데 요거는 그냥 너무 그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제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문제가 너무 과합니다. 문제가. 그래서 그냥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지금 보면 이제 되게 복잡한데 쉬는 시간에 이제 다 써놨거든. 자, 그냥 흐름만 한번 좀 볼게요. fx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대. 그냥 문제를 읽어보면, 그치? 조건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너무 과합니다, 문제가.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gx는 뭐 이제 이런 적분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적분을 하니까 뭐 x 4제곱으로 시작하는 이제 4차 함수가 되겠지? 이런 거는 괜찮지. 그치? 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제 느낌만 좀 살려놓고 가자고.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 있어.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거 오타 아닙니다. F'A 맞아요. 오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조금만 더 한번 해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보면은 여기는 풀마가 이제 바뀌거든요. x 빼기 a는. 그래서 언제나 성립을 하려면은 뒷부분에 붙은 이 친구가 0이 될 수밖에 없지. 이건 좀 납득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부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뒷부분에 얘가 이제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gx가 a에서 변곡이 나온다는 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풀이의 이제 그 시작점이. 근데 얘가 왜 변곡이 되냐면은 g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 이제 요 조건을 여기다가 끼워 넣는다고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고. 요 조건을. 그러면은 2'A가 여기 나오잖아. 그치? 요건 괜찮아. 그냥 스토리만 한번 보고 갈 거예요. 이거 너무 복잡해서 스토리만 보고 가자. 그러니까 얘가 0이 나오니까 어쨌든 2'A가 0이 돼서 gx는 이제 4차야. 4차인데 걔가 여기에서 변곡이 나와. 이건 좀 설명 납득이 돼요. 변곡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은 변곡점을 가지는 4차 함수가 2개밖에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왼쪽에서 변곡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에서 변곡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복잡해서 여기도 원래 이게 다 써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쓰고 넘어가는 걸 할게요. 아무튼 이제 경우가 2개가 된다는 건 좀 납득이 되니. 어쨌든 4차 함수가 변곡 가지는 게 둘 중 하나잖아?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 이제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읽어보면은 얘가 이제 미분이 안 되는 게 이제 한 번 나온대. 한 번 나오고. 이제 함수가 지금 너무 많지. F, G, 나중에 이제 H도 나오거든?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H27이 최대라고 나오지 않았어? 조건이 너무 많아. 그 맨 아랫줄에 보면은. 그치? 그러니까 HT는 GA인데 이렇게 된다. 요게 이제 문제 조건이고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은 H는 27인데 그게 최대. 근데 이제 H는 어쨌든 미분이 가능하잖아. 그럼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데 최대라고 하니까 아마 거기가 이제 극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최대라고 하니까. 그러면 H2가 이제 극대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0이 되는 게 맞아. H'2는 0이 나와. 그럼 조건이 너무 많아서 눈에 안 들어올 거야. 그 다음에 뭐 2개 빼서 27이라고 나와 있지. 빼서 27이니까 H3은 그냥 0이 되고. 여기까지가 문제를 이제 풀었다기보다도 그냥 조건은 그냥 푼 게 아니라 조건을 그냥 쑥 쓴 거야. 문제를 그냥 옮겨 적은 거야. 여기까지. 근데 어쨌든 요거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4차 함수인데 변곡을 가져야 되니까 왼쪽에서 가질 수가 있고, 그쵸? 요거 확실히 이해가 되지? 오른쪽에서 가질 수가 있고. 그럼 천천히 한번 설명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복잡해서. 그럼 이제 얘를 좀 관찰을 해보면 gx가 지금 이건데 어쨌든 모양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프라임이 이렇게 된다는 건 납득이 돼? g 프라임이 이런 식으로 잡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HT는 요거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조건을 맞추는 거야. H 프라임 2는 0이고, 그 다음에 뭐 H3도 0이고, 이런 거. 그럼 요거 미분을 해서 요렇게 나오는데, 얘가 이제 극대라고 하니까 프라임이 들어가면 0이 나와야 되거든. 와, 너무 과하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이제 극대가 나와야 되니까 두 가지 경우가 또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극대가 된다는 게 프라임이 이제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프라임이 0이 되려면 요건 좀 납득이 돼? 그러니까 G 프라임이 이거잖아.
이건데 2에서 극대래. 2에서. 그럼 x자리에다가 2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알파가 2가 되든 베타가 2가 되든.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경우를 또 두 개로 나눈 거야. 알파가 2일 때랑 베타가 2일 때는. 왜냐면 얘는 어쨌든 극대가 나오는 건 맞으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최대라고 하니까 극대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가 2가 되든 저기가 2가 되든 둘 중 하나 할 텐데 알파가 2가 되면 여기 또 안 나오더라고 해보면은. 왜냐면 이제 A를 2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HT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A가 2니까 이 자리에 2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H2가 0으로 나와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H2는 분명히 어디 있냐? 어디 갔어? 그러니까 H2는 이제 27이 나와야 되잖아. 27이 나와야 되는데 H2가 0이라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베타를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베타를 2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해서 빼가지고 이제 27로 맞춰준 거고. 그러니까 베타가 2면은 이 계산을 이제 하잖아. 그럼 A가 또 나와. 그래서 fx는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베타가 2니까 요 자리에 이제 2가 들어갈 거예요. 베타가 2니까. 그러면 이거를 빼주면 어쨌든 이게 적분을 칠 거 아니야. 두 개를 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분을 치면은 그러니까 요 fx 자리에는 당연히 이게 들어가는 거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적분 치면 어쨌든 a가 마이너스 1로 나와서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너무 과해서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고 넘어가는 걸 할게요. 이거 너무 시간 낭비 같아요. 너무 과합니다. 아무튼 이제 요런 맥락으로 갈 수는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배경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따가 시험지 좀 살짝 걷어가지고 점수 입력만 하고 다시 돌려줄게요. 얘들아 저기 모의고사 교재 좀 다 꺼내보시고요. 지금 걷어서 잠깐 돌려줄게. 얘들아 저기 모고 교재 꺼내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들 체크 좀 해봐. 5분 안에 들어갑시다. 여기 시험지 지금 잠깐 걷자. 오케이. 점수